나 오늘 나 너무 잠도 못 잤어. 왜? 오늘 그거 있잖아. 실기평가인데 체육 실기평가. 고무줄이다. 야, 잠깐만. 진짜? 야, 잠깐만. 이 고무줄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이거 70년대 있던 그 고무줄 아니야? 아니, 잠깐만. 이것도 이해해야 돼. 이거 맞아. 연결해야 돼. 야,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데. 아니, 옛날에 이거 체육복 터지면 요거 안에 딱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했었잖아. 그랬나? 옛날에는 빤스 있잖아. 그래. 다 이거 고무줄이었잖아. 맞아, 지금, 맞아. 지금은. 요새 애들 모를 거야, 에? 절대 모르지. 제 안 어린애들. 하나, 이거? 야, 해줄게. 야. 삼촌, 돈 10원만 줘. 삼촌, 돈 10원만 줘. 없다, 저리 가거라. 삼촌 깍쟁이, 두구두구 깍쟁이. 랄라, 빙글대를 돌았습니다. 삼촌, 돈 10원만 줘. 이제 못하겠다. 돈 10원만 줘. 이제 못하겠다. 정말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야, 그런 것도 있어? 안녕. 끝에만 잡아. 안녕. 어머, 너 누구니? 수학생이다. 반가워. 어머머, 얘 지수 아니야, 지수. 나 지수야. 가만 있어봐. 오늘 전화 왔어. 2000년 아역으로 데뷔. 벌써 22년차 베테랑 연기자가 된 배우 신지수. 데뷔 이후 활발히 작품 활동을 펼친 그녀. 2017년 결혼 소식을 전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뤘는데 건강할 것 같은 그녀가 장수고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반가워. 아니, 내가 오늘 전화가 오자마자 체육 실기평가라니 내가 이래봬도 근육이 자글자글해. 어머, 자글자글? 자글자글이 아니라. 근육이 약간 이소룡과야. 이소룡과야. 이소룡? 엄마 근육이랄까? 야, 얘 봐봐. 말랑말랑. 아니야. 심도 있게 만져봐. 아니, 어디가 근육 있다는 거야? 뼈는 좀 튼튼하다, 뼈는. 얘 좀 봐. 말로. 안녕하세요. 들어오셨다. 얘들아, 차렷.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학생 먼저 와 있었네요. 인사 다 나눴어요? 네, 인사 나눴어요. 적당히 했어요. 네. 건강해 보이시는데 우리 학교로 전학 온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촬영 같은 일을 많이 하면서 체력 하나는 좀 끝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점점점 운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도 점점 말라가고 또 애 키우는 게 좀 힘에 부치고 그래서 좀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몸이 점점 말라가는 거, 선생님, 이거 큰 병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살찌는 것만 걱정하는데 진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말라가는 게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수는 몸무게가 미안하지만 어떻게 돼? 한 37, 8? 한 37, 8? 정도 돼. 야, 인간이 어떻게 30kg대를 내려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오늘 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체력이 약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수반되는 되게 병들도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장수고 친구들한테 체육 시간을 따로 마련한 이유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체력의 중요성과 특히나 근육의 중요성 이걸 좀 설명해드리고 싶어서거든요. 과연 근육 감소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까? 2017년 세계보건기구 근감소증의 질병 코드 부여. 2021년 우리나라 역시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인정. 점점 약해지는 기력과 근력. 더 나아가 당뇨, 고혈압은 물론 심지어는 사망 위험에 이르기까지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주범 근감소증. 성공적인 100세 시대 무병장수를 원한다면 줄어드는 근육을 잡아라. 우리도 근육 감소가 오면 우리 몸에 어떤 증상들, 어떤 이상이 생길지 걱정이 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운동하기 전에 몸풀기 퀴즈 먼저 좀 한번 풀어볼게요. 퀴즈요? 자, 첫 번째.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자주 깨트린다면 이것을 의심하셔야 돼요. 관절염? 관절염?
알겠어요.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자주 깨트리는 당신 정신 나감을 의심해라. 그래, 나는 너무, 그래, 정신이 나갔거든. 너무 화가 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 던져버려. 나 어제 설거지하다가 그릇 깼는데. 진짜? 지수 학생이 어제 어제 평소에 자주 좀 설거지하다 그릇을 놓치는 편이에요? 그냥 그릇을 제자리에 두려고 이렇게 딱 놨는데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라죠. 내가 원치 않는데도 계속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자주 놓친다면 손과 팔의 근육 손실을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을 살 때 손가락에 힘만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전완근부터 시작해서 팔 근육과 손 근육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근육이 점점 약해지게 되면 제대로 힘을 줄 수가 없으니까 잘 놓치게 되고 그리고 근육이 약해지면 이 손가락을 마음대로 잘 쓸 수 없어요. 이 근육의 밸런스가 맞지 않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움직임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그것 때문에 놓치게 될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전완근의 힘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팔씨름을 한번 해볼 거예요. 팔씨름을 한번 해볼 거예요. 팔씨름이 전완근 아니야, 이거? 어깨로 넘기면 반칙이죠. 이두근과 전완근을 좀 주로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팔 근육의 힘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팔씨름 대회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 내가 딱 만져보니까. 아니, 혜미가 왜 이렇게 고수의 향기가 들다. 보기에는 막 이러는데 여기 우악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어. 분명히. 이라니까. 자, 할게요. 난 진짜 준비. 네. 시작! 이거 봐, 이거 힘 세네. 아니, 너무 힘 하나도 안 주니까 막 얘. 시작! 이거 봐, 이거 힘 세네. 아니, 너무 힘 하나도 안 주니까 막 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엄마 안 되잖아. 아니, 힘 센 편이다. 이 정도면 힘 센 편이야. 이렇게 여기다, 이 정도면 센 편이다. 애가 16kg야. 나는 22kg야. 아니, 애 자랑하고 있어. 보통은 운동 이걸 하는데 우리 애 키로수로. 애를 이제 든다 이거지. 나 지금 8년째 들고 있어. 둘 다 열인 거 봐. 아이고, 부러지는 거 세상에. 아니에요, 진짜? 아니, 손 크기도 아까랑 너무 달라. 자, 준비. 근데 이런 애들이 더 악발이라니까. 시작! 끝까지 버틴다, 얘네들이. 오, 앉으려고. 오, 손 빨개진 거. 어머, 얘네들. 어머. 꼼짝도 안 해. 야, 근데 승부욕 있으시네요, 두 분 다. 너무 이렇게 오래, 간데? 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임 처음 봤는데. 어머, 세상에. 그래. 이거 중심에서부터 제가 10초 세서 10초에 더 이쪽, 가 있는 쪽으로 이기는 사람 할게요. 10, 9, 어우, 애쓰는 거 봐라. 못 보겠어. 7, 6, 5, 아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사. 없어. 4, 2, 1. 언제 지수 끝나간 학생이 이겼어요. 와, 근데 대박이다. 핏줄이 너무. 약해 보이는데 웬일이야. 혈압이 막 올라왔어. 자, 준비, 시작! 와, 얘 힘 센 거 봐. 어떡해. 진짜 세다, 얘. 힘 다 빼서 그래. 와, 석성이는 못 이긴다, 진짜. 와, 이길 수가 아, 없네. 얘 진짜 힘 세다, 근데. 우리 석자 학생이 팔씨름 왕은 확실하네. 근데 지수 학생이 생각보다 진짜. 정말. 너무 대단해, 선전해줬어요. 우리 근감소증에 의해서 생기는 일상 속의 불편함을 첫 번째 퀴즈로 맞춰봤잖아요. 또 다른 불편감이 있어요. 근육 감소가 일어나면 걸음이 느려질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근감소증 진단을 할 때 이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보행속도 평가예요. 1초에 0.8m 이상을 가지 못한다. 이때 이제 근감소증을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보행속도 체크해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사실 여러분들의 신체 기능을 봤을 때 근감소증까지는 아닐 것 같아서 경보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 중에 보행속도 가장 빠른 분이 누구일지 한번 뽑아볼까요? 고탁 앞에 있는 흰 선에서 시작을 해서 저쪽 사물함에 있는 흰 선을 넘은 후에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자, 아이고야, 참. 준비. 한 바퀴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돌아오는 거예요. 시작. 뭐래도 석초 학생을 이길 수가 없어. 아니 이게 심지어 가연 학생이 조금 빨리 출발했는데도 돌아. 와, 물찬 제비야. 물차춤. 어떡해. 넘어져. 석초 학생 1등. 안 돼. 오늘 이렇게 이런 하면 캐릭터를 가지고 했어요. 아, 지금. 출발이 조금 늦었던 것 같은데. 와. 아니 거의 비슷했어요 사실. 지금 사실 근육이 조금 부족해도 얘기한 것처럼 생각한 거랑 몸이 좀 따로 놀잖아요. 근데 이런 것 말고도 생각지도 못한 일상의 불편감을 훨씬 더 많이 초래하는 게 근감소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나볼 휴학생도 이 근육 감소 때문에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볼게요. 근감소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휴학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내 힘이 없네. 그치 앉아있는 모습이 힘이 없지. 축 처진 어깨가 안쓰럽기만 한데요. 그녀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저는 근감소증이 있는 53세 최윤정입니다. 5년 전에 제가 넘어졌어요. 크게 넘어진 이후로 뭐야, 넘어진 거야? 기부스하고 치료를 한 반년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 너무 무기력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근감소증으로 인한 무기력증에다가 우울증인 것 같다고 그래서 고치려고 밖에 의도적으로 나오고 운동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무력해지거든 마음이. 맞아. 몸이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활동적이었던 그녀를 우울의 늪으로 떨어뜨린 근감소증.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 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도 여러 번이라고 합니다. 많이 우울하죠. 몸이 내 맘 같지가 않잖아요. 나는 하고 싶은데 막 아프고 좀 청소만 하려고 해도 막 여기저기 쑤시고 팔다리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도 근감소증 때문이다. 아니 이제 노화 때문이다 막 이러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나? 이제 이게 같이 가야 할 통증인가 보다 하고 있어요. 휴학생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일상생활조차 힘들다는 그녀의 하루를 지켜봤는데요. 거의 앉아 계시네. 거의 앉아 있으시네. 누워 있거나. 서 있는 것 자체가 근육이 긴장되는 거니까. 소파와 한 몸이 된 채로 꽤 오랜 시간을 보내는 듯한데요. 무려 2시간째 미동만 있을 뿐. 2시간 동안 저렇게. 2시간째. 이따금 무릎을 매만지는 게 전부인 휴학생. 그냥 근감소증 이후로는 그냥 집에서 그냥 활동하는 편이에요. 그것마저도 힘에 부쳐요. 그냥 이렇게 계속 안 움직이고 이렇게 계속 있으면은 혼자 멍청하게 밖에 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막 혼자 눈물 흘리기도 하고 좀 그래요. 우울해요. 많이 우울해요. 근데 모든 게 다 마음에 다 기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휴학생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낙상 사고 때문에 우리 스플린트라고 하죠. 이 깁스 요거를 좀 오래 했는데 6개월 이상을 하다 보면 근육이 아예 위축 상태가 되니까 비정상적으로 근육이 줄어들었겠죠. 맞아. 그래서 제대로 움직이거나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위험하잖아요, 선생님. 이게 갑자기 다리 힘이 풀리면서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스플린트 오래되신 분들은 이 기간보다 더 길게 재활치료를 하잖아요. 근육량이 너무 줄고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이쪽의 움직임이 한쪽만 굉장히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부터 시작해서 이 근육량을 늘리는 재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이유도 결국은 근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거죠. 진짜 우리 나이는 근육이 진짜 중요하겠구나, 정말. 드디어 몸을 움직이려나 본데요. 저게 무겁다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시작한 휴학생.
이제 시작한 지 5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아유. 저 정도인가요? 근감소가 생기면? 아마 근육 감소 때문에 실제 육체가 힘든 것도 있고 좀 무기력함도 같이 동반이 되다 보니까 더 못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청소 도중 찾아온 통증에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근감소증은 이렇게 그녀의 일상을 괴롭히는데요.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움직이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요. 되게 막 아프고 찌릿찌릿하고 그냥 또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고 싶고. 그리고 팔다리가 가늘어졌어요. 예전에 다친 이후로 특히 오른쪽 다리가 많이 가늘어졌고요. 팔은 이렇게 힘줄이 더 이렇게 막 도드라진다고 그러죠. 좀 보기 흉해졌어요. 그래, 확 가늘어지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이 근육의 역할 중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혈액순환 또 혈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혈관을 잘 보호하는 기능을 해주는 것도 근육이고요. 어떻게 보면 혈관도 그 혈관 벽 중에서 중간에 있는 막은 근육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근육량이 떨어지게 된다. 당연히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보면 휴학생이 물론 움직이면서 아픈 것도 있지만 계속 팔다리가 저리고 이전보다 이게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도 아마 근육이 부족해지면서 제대로 혈액순환이 좀 되지도 않고 이런 분들은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자다가 쥐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서 저리거나 아픈 것도 있지만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피로물질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쥐난다거나 경련 같은 것들이 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되게 회복이 어려운가 봐요. 4년 전 사고라는데 되게 오래 걸리시네요. 점점 오히려 더 나빠지신 것 같죠. 그때에서 회복이 되시는 게 아니라. 때늦은 식사를 하는 휴학생. 뭘 드실까? 메뉴가 뭔지 살펴봤더니 치즈와 다양한 빵, 그리고 우유. 온통 부드러운 것 투성입니다. 아유, 저도 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카스테라 드시네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 드시는구나. 평소 부드러운 빵으로 식사를 한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을 부여잡으며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이거 아픈가 보다. 결국 갑작스러운 치통에 식사를 중단하고 마는데요. 밥을 먹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치통이 있어요. 움찔움찔하고 시큰시큰할 때가 있어요. 피가 자꾸 많이 나고요. 이게 멈추지 않을 때도 있고 제가 가끔 가다가 겁이 나가지고 양치질하기도 좀 겁이 나요. 좀 무서워요, 이제 양치질하기도. 치주질환이 생긴 건가요? 치주질환이 좀 같이 동반이 되신 것 같아요. 요거는 식습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로 탄수화물 위주로 많이 드셨죠. 그리고 설탕도 많이 들어. 그렇죠. 약간 뭐 치즈에 단백질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권장하는 단백질량이 훨씬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이라는 게 우리 치주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치주 질환을 얘기할 때 보통은 치아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건 잇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안쪽으로는 치주골이 자리를 잡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잇몸이나 치주골 이런 부분들에서 요걸 탄력 있게 잡아줘서 치아가 잘 이렇게 빠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단백질과 콜라겐의 역할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지게 되면 치주골이나 잇몸이 제대로 치아를 잡아주지 못하니까 틈새가 벌어지고 그 사이로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추워. 화창한 봄날임에도 심지어 집안에서 추위를 느낀다는 휴학생. 그런 그녀의 필수품은 바로 핫팩입니다. 핫팩. 뼈에 구멍이 났는지 이렇게 바람이 솔솔솔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난히 더 춥고 봄인데 뭐 남들 따뜻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바람이 파고 드는 것 같아요. 뼈를 관통하는 듯한 추위에 어쩔 수 없이 매일 온몸에 핫팩을 붙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휴학생이 저렇게 추위를 많이 타는 게 얘기하신 것처럼 근육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체온을 유지하고 체온을 지켜주는 게 지방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방은 패딩 같은 거예요. 열이 생기는 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지만 열을 만들어주는 애는 아니에요. 열을 만들어주는 난로 같은 역할은 근육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근육이 에너지를 태워서 열을 만들고 지방이 적당히 그걸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애초에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은 열원이 없는 거예요.
난로가 없으니까 안에서 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게 되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특히나 지금 정도 나이 되면 사실은 갱년기 때문에도 원래 이 열에 대해 되게 민감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을 좀 잘 지켜야지 이런 갱년기의 여러 가지 증상들도 조금 더 덜 불편하게 지나갈 수 있겠죠. 지금 밖에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만 봐도요. 되게 부럽고요.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바람이 있으면 남편이랑 이렇게 산책을 많이 하고 싶어요. 등에 땀이 나게 한번 산책도 하고 걷고도 싶고 나들이도 가고 싶고 그래요. 과연 그녀는 예전처럼 활동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느끼면서 뭘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제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누군가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줘야 되겠다. 혼자서 그냥 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은 좀 있었어요, 저는. 제가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점점 이제 이렇게 근육이 감소되는 걸 제가 계속 지켜봐 오는데도 그게 이제 무신경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지금 보니까 가슴이 되게 아파요. 왜냐하면 어떻게 힘이 들고 어떤 것들이 다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금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 선생님한테 이거 옆에서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울할 것 같아요.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못 움직이니까. 그렇죠. 우리 몸에서 단백질과 콜라겐이 부족해지게 되면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 우리 디스크라고 하죠. 디스크 있는 분 있으세요 혹시? 저요. 아니요, 없어요. 디스크가 있다고? 나 옛날에 연극하다가 남자를 들으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사열됐다 그랬죠. 그때 디스크가 이렇게 나왔어요, 좀. 근데 그 좀 나온 거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르거나. 그래서 견뎠는데, 그게, 한 번 더 다치니까 진짜 더 크죠.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운동했어요, 저는. 사실 척추는 이렇게 뼈와 뼈가 계속 이렇게 여러 개가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체중을 지탱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디스크 같은 경우에 추간판이 전반적으로는 수분이 제일 많아요. 되게 몰캉몰캉한데 수분으로만 있으면 얘네들이 충격을 그냥 완화해서 잡아줄 수 없잖아요. 그 안에서도 탄력 있는 부분 역할을 해주는 이 수액 안에 콜라겐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몰캉하지만 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콜라겐의 역할이에요.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을. 이걸 잘 지키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근육을 키우는 거.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좀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점심시간이에요. 와우. 자, 이제 도시락을 제가 챙겨오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해 보여요, 우리. 대박. 아니, 뭐야? 이삿짐 챙겨오신 거 아니죠? 아니 보통 이 정도 먹지 않나요? 집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아니, 스케일이 남달라요. 책상을 두 개씩 붙였어, 우리. 야, 이거 뭐야? 국. 야, 이거 뭐야? 급식도 아니에요. 밥에는 국이지. 우와! 선생님, 저보다 더한 사람 처음 봤어요, 저 한 번에 다 먹는다고? 내가 일부러 조금 가져왔는데 오늘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건 뭐야? 이쁜 보자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밤새 씻었는데. 혹시 텃밭에서 사온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채소가 이렇게 많아. 모두가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보고 그래도 이제 너는 나보다 더 심하잖아. 아니, 왜 이렇게 풍요롭게 싸운 거지? 이게 사실 정상인데 되게 작아. 저 먹을 것만 싸왔어요. 야, 정이 없잖아. 그러면 다 같이 나눠 먹어야지. 오, 귀엽다. 야, 너 혹시 애들용 아니야, 야, 그거? 어떻게 그것만 먹어? 헐. 쟤는 뭐예요? 나 타우린을 좋아해.
힘내려고. 타우린을 좋아한다고? 나 타우린을 좋아해. 마지막으로 우리 혜미 학생. 저는 정말 쑥스러워서 전 내놓지 못하겠습니다. 예쁘게 선생님. 잘 진짜 많이 써왔네. 그래 빨리 꺼내봐. 야 이거 진짜 궁금해. 못하겠어요. 어쩔 때 뭐야? 야야 그래. 야야 정성스럽게 싸운 거 봐. 야 빨리 보자. 잠깐만. 제가 뭐야 이거? 과일. 뭐지? 야 무슨 야 혜미야 제사상 가니? 가만 있어봐. 야!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싸왔는지 또 잘 영양 성분까지 고려해서 챙겨왔는지를 하나씩 보려고 해요. 하나씩. 김치 종류, 석박지. 대박! 이거를 거의 이제 나 엄청 좋아. 건더기 위주로. 거의 이제 죽 정도로. 네. 해. 근데 저도 너무 좋아하는 반찬들이긴 해요. 그래 일단 갖고 가세요 그냥 근데 그대로. 자, 1차적으로는 염분이 너무 많죠. 아 그쵸 어쩔 수 많죠. 없이 집에서 네. 담궜으니까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젓갈 종류도 많고 밑반찬이나 이런 것들이 양념이 많아서 네. 염분이 좀 많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식이섬유는 아주 풍부해요. 네. 근데 단백질이 너무 부족해요. 맞아요. 우리는 오늘 근육을 키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단백질 중에서도 특히 근육을 생성을 하는데 좋은 건 동물성 단백질인데 너무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만 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탄수화물이 많고 단백질 함량이 적어서 먹은 만큼 많이 써줘야 돼요. 탄수화물이 많으면 당 수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제가 얼핏 보니까 여기에서 부족한 동물성 단백질이 저기에 좀 있어 보이거든요. 옆집에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자, 식단 한번 나의 볼까요? 이 뛰어난 감각 나 그럴 줄 알았어. 오. 선생님 저는 불고기, 불고기, 돼지, 돼지, 밥, 밥, 밥도 그다음에 흑미밥으로. 혹시 심심할까봐 파김치 갖고 왔고요. 세상에. 저는 합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역시 우리가 같은 반이라. 제가 얘기했던 동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고 또 쌀밥보다는 흑미밥 이용해서 당 수치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또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해서 사실은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도 많이 섭취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식이섬유가 지방의 흡수를 좀 막아줘요. 그래서 궁합이 굉장히 잘 맞고요. 여기서 굳이 또 아쉬운 걸 하나만 찾자고 하면 네, 굳이 이제 가연 학생한테 많았던 식물성 단백질이 또 여기는 없어요. 사실 그렇구나. 단백질은 동물성만 먹거나 식물성만 먹었을 때는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조합해서 같이. 먹으면 좋아서 두 분의 식단이 합쳐지면 아주 완벽할 것 같아요. 궁금해. 너무 귀여워. 저는 요리를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먹는 걸 또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귀여워. 애기 거. 초밥을 사가지고 넣었어요. 초밥 이렇게 팔 때 옆에 샐러드 조금 같이 있지 않았나요? 회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아 진짜. 네, 그렇게만 동물성 단백질. 집중적으로 그쵸. 먹어요. 사실 회가 되게 좋아요. 진짜요? 동물성 단백질인데 회도 물론 이제 종류나 위치에 따라서 지방이 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함유되어 있는 지방도 되게 좋은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면 오메가3가 주로 풍부하게 들어있고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또 질 좋은 단백질도 풍부하게 있어요. 특히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흰살 생선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연어나 내지는 갑각류 같이 다른 종류들을 이용을 함으로써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 같은 것들도 채워줄 수가 있어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정말, 아주 좋아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또 저기랑 그래서 궁합이 잘 맞을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볼게요. 과일. 네. 민망합니다. 네네. 진짜 평소에 드시는 거죠? 네네, 그럼요. 저는 이게 디저트용으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전반적으로 아침 식단으로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게요? 이게요? 왜냐하면 아침을 많이 거하게 드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과가 비교적 칼로리가 좀 돼요. 당의 함량이 좀 있는 편인데 당만 있는 게 아니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특히 껍질째 먹게 되면 이제 펙틴이라는 성분이 배변 활동도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곶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 우리 이런 생과일보다 이렇게 한번 말리게 되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이 농축이 돼요. 네, 그래서 일반 분들이 간식으로 소량 드시는 건 괜찮지만 당뇨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되고요. 이런 맛 너무 좋아요. 네, 특히 요즘은 이제 곶감 가지고 안에 크림치즈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견과류 같은 것들을 넣어서 하는 간식들의 경우는 견과류가 또 칼로리가 많이 높아요. 불포화 지방산이긴 하지만 지방의 함량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양을 좀 제한해서 드셔야 돼요. 아, 이거를요? 네네.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 정도씩 하나씩 해서 드시면 드시면 좋고, 여기 이제 전반적으로 가장 부족한 건 아무래도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전혀 없어요. 그나마 지방은 안에 있는 견과류에 좀 있고 탄수화물도 있는데 단백질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지수 학생이랑 이렇게 약간 두 명씩 이렇게 같이 짝지어서 먹으면 좋게 잘 챙겨 오신 것 같아요. 아우, 내가 고기 안 가져왔으면 어쩔 뻔했어. 밤새했어. 내가 식단을 구성할 때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써야 되는 영양소는 3개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네, 3대 영양소라고 하죠. 3대 에너지원. 자, 요 비율이 5대 3대 2가 제일 좋아요. 탄수화물 5, 단백질 3, 지방 2. 탄수화물을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좀 많죠.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너무 탄수화물이 과다하고 또 근육량을 늘려야 되는 분들은 4대 4대 2까지도 권해드리긴 해요. 근데 어쨌건 탄수화물이 가장 많은 비중이어야 되는 건 맞아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가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될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본인 체중에 비례해서 먹어야 돼요. 내 체중 1kg당 0.8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을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 계산하려면 체중을 그냥 g으로 바꾸면 돼요. 50kg인 사람은 적어도 50g은 드셔주시는 게 좋고. 아, 근데 그렇게 먹기가 쉽지가 않아, 진짜. 아시죠? 경험을 너무 해보셨으니까. 단백질 50g이면 50g 정도면 꽤 되지 않아요? 주먹 단백질만 고기 들어가니까. 주먹 정도? 얼마 정도가 돼 있는지 한번 준비했거든요. 삶은 달걀로만 채우실 거면 하루에 달걀 한 7개는 드셔야 되고요. 우유는 매일 1.5리터. 두부 같은 경우도 크기 따라 다르지만 2-3모 정도는 드셔야지 50g을 챙길 수가 있어요. 피로 권장량은 이걸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열심히 배웠으니까 지금부터는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 수업에 볼게요. 대박. 고기 넣는 게 싫어. 아, 진짜 나도. 나 맛이 고기가 있는 게 싫어. 많이 먹어, 많이. 고맙습니다. 오, 너무 잘한다. 음식. 나는 언니 자연인이다. 숟가락도 갖고 왔는데? 진짜 잘한다. 나도 그렇고. 처음 해봐가지고 불안해가. 따스한 봄날을 맞아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공원. 다들 이제 운동이 다 일상적인 생활로 된 것 같아. 걷기는 특히 많이 하시죠? 네, 요즘? 정말. 어? 스파이더맨이다. 특이하신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이가 있었으니 근데 저 무릎 안 대고 이렇게 걷는 거 진짜 힘든 거 아시죠? 아, 무릎을 안 대고 걷고 무릎 안 대고 계시구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꾸준한 근력 관리로 건강을 되찾은 49세 경태현입니다. 건강해 보이는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제가 이 손가락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픈데 아침에 일어나면 뻐근해서 주먹이 안 쥐어졌었어요.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뭐 설거지 할 때도 힘들고 집안일 할 때도 힘들고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부어오르길래 병원을 갔죠. 아, 관절염. 여성분들은 손가락도 많이 와요. 제가 아무래도 그때는 좀 젊으니까 건강관리에 소홀했었던 거죠. 제 자신을 너무 믿었었고. 그러니까 근력 운동도 안 하고 뭐 관리를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서서히 한두 개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뭐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피부도 뭐 푸석푸석해지고 온몸도 다 뭐 쑤시고 생활도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뭐 잠도 안 오니까 뭐 의욕이 없는 거예요, 매사에. 그리고 뭐 낮 시간에 활동하기도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오, 너무 이쁘신데? 아나운서 같아. 건강을 되찾은 일상 살펴봐야겠죠? 공원에서 엎드리는 우등생. 그러더니 익숙한 듯 네 발 걷기를 시작합니다. 성큼성큼 걷는 포즈가 꽤나 능숙해 보이는데요. 아니 근데 왜 두 발을 두고 굳이 손을 사용해 네 발로 걷는 거죠? 이 운동이 호보법이라고 해서 호랑이가 걷는 법이에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사람이 이제 서서 걷다 보면 아무래도 중력의 영향이 있으니까 관절이나 그 척추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네 발로 호랑이가 걷듯이 이렇게 걷다 보면은 허리나 관절에 그 영향이 많이 안 가고 무리가 안 가서 자주 하는 운동이에요.
일단 엎드리신 다음에요. 왼쪽 팔이 먼저 나가시면 오른쪽 다리. 그러니까 대각선의 다리와 팔이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왼팔과 오른팔을 동시에 뻗으면서 나아가는 호랑이 걸음법.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 딱 5분이면 운동 끝이랍니다. 성큼성큼 무게감 있게 걷는 모습이 정말 호랑이 같은데요. 저 운동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어디서 해요? 안 그래도 이상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 적은 있어요. 어디서? 예전에 그 입덧이 너무 심할 때 네 발 달린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걷는 짐승들은 입덧을 안 한대요. 아 진짜? 진짜로. 입덧 때문에? 네, 입덧 때문에 저 한번 저렇게 해본 적 있거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걸레질 할 때 일부러 저렇게 해요. 운동하려고. 네, 운동하려고. 일부러. 사실은 저도 그 홈트 영상에서 본 적 있는 운동법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척추 주변이나 코어나 또 팔 근육과 다리 근육을 단련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전신 운동. 그리고 무릎이 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무릎에 압박이 많이 가해지니까 저렇게 손힘과 발힘을 이용해서 해주게 되면 사실 적절한 강도로만 잘 운동한다고 하면 진짜 전신 근력을 다 늘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틀어진 골격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일 수 있어서 한 번쯤 실내에서부터 천천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선 또 어떤 건강 습관을 보여줄까요? 우등생이 가져온 건 수건이네요. 수건으로 운동하나 보다. 이 수건이 굉장히 중요한 준비물인데요. 무릎 스트레칭 강화 운동을 할 때 이게 유용하게 쓰여요. 수건으로 어떻게 무릎을 강화한다는 건지 볼까요? 엎드려서 발을 들고 발등에 수건을 걸어줍니다. 되게 시원하겠다. 그대로 무리하지 않고 무릎을 쭉쭉 당겨주면 수건으로 간단하게 무릎 강화 스트레칭 끝! 이렇게 무릎 주변의 근육을 발달을 시키시면요. 아무래도 연골이나 무릎 뼈에 무리가 관절에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오래 쓰실 수 있고 관절염 예방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도구를 맞아요. 가지고 그런 게 참 좋은 거 같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수건을 통해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무릎 관절을 좀 이완시켜 줄 수가 있어요. 우리 허벅지 앞쪽에서 근육이 이제 무릎을 보호한다고 잡고 있기는 한데 네. 얘네들이 수축만 해서는 근육의 질이 좋아지지 않겠죠. 네. 적당히 이완도 해야지 관절도 훨씬 더 부드럽고 그리고 허벅지 근육의 질도 좋아져요. 그래서 허벅지 앞쪽 근육을 좀 이완시켜 주는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적절하게 발등으로 누르는 힘을 잘 이용하면 단순 스트레칭이 아니고 근력 운동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본격적인 식사 준비에 나선 우등생. 김인데? 김밥? 제가 아무래도 요새 근력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식사도 좀 단백질 위주로 챙겨 먹으려고 해요.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래요. 진짜? 김에? 단백질 식단이라기엔 좀 빈약해 보이는데요. 여기 김에 단백질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마른 김이요. 사실 다이어트 하신 분들한테도 되게 좋고요. 단백질 보충에도 도움이 되는 게 마른 김 100g 기준으로 단백질이 무려 36g이나 들어있어요. 진짜요? 굉장히 그러니까 워낙 김이 이제 가벼우니까 하나당 먹었을 때 양은 좀 적을 수 있겠지만 전체 함량 대비로 하면 굉장히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죠. 다른 해조류가 보통은 한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10g 정도 내외밖에 되지가 않는데 3배 이상 많은 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른 김 5장이 달걀 1개 정도 분량의 단백질이다. 이만한 사이즈 5장이요? 그렇죠. 대신에 식물성과 동물성의 차이는 있겠죠. 단백질의 함량만 비교를 했을 때도 그 정도고요. 게다가 비타민 C나 비타민 A도 풍부하고 일단 해조류잖아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영양 성분들을 골고루 섭취하기가 좋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식이섬유는 풍부하고 단백질 함량도 높으니까 굉장히 좋은 간식이나 식사 대용제가 될 수가 있어요. 김국? 김국? 매생이국 같은 건가 봐요. 좀 많이 해 먹더라고 요새. 김국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멸치 육수에 잘게 쪼갠 구운 김을 넣고요. 어느 정도 국물이 우러났을 때 동물성 단백질을 보충해줄 달걀도 도로록 넣어줍니다. 이제 취향에 따라 간만 맞춰주면 단백질이 가득한 초간단 김국 완성.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먹고 나면 하루가 든든하답니다. 김국,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다. 저 별미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혼자 챙겨 먹는 것도 되게 정성스럽게 하신다.
다이어트에도 좋은 김. 칼로리 걱정 없이 먹고 또 먹는 우등생. 그리고 또 뭐 뭔가 먹는다. 뭘까? 뭔가를 물에 타서 먹는 우등생. 건강을 위해 매 끼니 후에 이걸 꼭 챙겨 먹는다는데요. 우등생이 챙겨 먹는 이것의 정체는 뭔가요? 이거 유청 단백질이에요. 유청 단백질? 제가 허리도 아프고 이제 무릎도 아프고 뭐 그랬었는데 그게 근육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피부가 굉장히 좀 푸석푸석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유청 단백질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허리 아픈 거랑 무릎 아픈 것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력 운동은 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근육의 양을 많이 늘려놔서 저축을 많이 해놓으시면 노화가 되면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저처럼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면은 앞으로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있으시다. 자기 몸에 자신이 딱 생기셨어. 엄청나게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되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시죠. 아파 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비법 얘기하신 것 중에서 유청 단백질 얘기가 나와서 네.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이제 우등생이 챙겨 먹던 게 그냥 단백질이 아니라 유청 단백질이었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순수 유청 단백질이에요. 순수. 선생님 혹시 제가 리코타 치즈를 만들 때 우유를 끓여서 이거를 물을 이렇게 걸러내면은 노란색 물이 이렇게 쭈르륵 나오거든요. 혹시 그건가요? 맞아요. 보통은 일반 유청 단백질은 이 신선한 우유에다가 효소나 리코타 치즈 만들 산 네. 이런 산 성분 같은 걸 첨가를 한 후에 열 처리를 해주죠. 네. 가열을 해주는 과정에서 치즈의 유청을 분리해낼 수가 있는데요. 이후에 이 분리한 유청 자체는 액이잖아요. 여기는 아직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서 여기서 여과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만, 그래서 유청 단백질만 다시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 유청 단백질은 다른 거예요? 열이나 효소 처리가 아까는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열이나 효소 처리가 아니라 미세한 여과 과정을 통해서 우유 자체에서 바로 단백질을 분리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열 변성이나 효소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따로 이렇게 변성 과정 없이 이 우유의 좋은 성분을 바로 섭취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유청에서 들어가 있는 당분 또는 지방 이런 거는 딱 빠진 상태에서 단백질 성분만 농축을 한 거라서 일단 이 순수 유청 단백질은 단백질이 한 95% 이상 굉장히 고함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유를 먹으면 좀 배가 좀 아픈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70% 정도가 이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소장에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순수 유청 단백질은 단백질 추출 과정에서 유당을 같이 제거를 하기 때문에 당분도 아까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섭취가 가능한 거죠. 이 유청 단백질은요, 특징이 또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유청 단백질은 우유에서 추출하니까 동물성 단백질이겠죠. 네. 필수 아미노산 구종이 아주 풍부하게 다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근육을 신경을 쓴다면 이 아미노산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류신. 류신?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는 아미노산인데요. 이 중에서도 몇 가지 아미노산들은 근육을 합성하는데 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요. 보통은 근육을 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간이나 다른 기관을 하나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데 류신은 바로 근육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성장할 수 있도록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백질의 합성 능력도 떨어지고 아미노산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류신이 더 충분한 양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육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이 류신 같은 경우는 중년 이후에 충분한 양의 근육을 좀 만들기 위해서는 2,800mg 정도의 류신을 섭취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거든요. 1,800 하루예요? 사실은 단백질과 류신을 함께 먹었을 때가 이 근감소증 유병률이 49.2%에서
31%로 확, 그러니까 10% 넘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주 5일 총 12주 동안 순수 유청 단백질을 섭취를 했을 때 운동 강도는 물론이고요. 운동 후 근육 회복력도 향상이 됐고, 또 운동 너무 과하게 하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이 과한 운동으로 인한 염증까지도 완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운동과 함께 하면 특히나 궁합이 잘 맞겠죠.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운동도 기본이지만 먹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요. 이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채워주지 않으면 근육은 새로 합성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개는 무조건 짝꿍처럼 같이 가게 되는데, 이 근육 중에서도 특히나 저는 하체 근육을 좀 공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하체 근육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체 근육만 제대로 잡아도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하체 근육의 상태가 어떤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마지막 항목 테스트를 진행을 할게요. 드디어. 준비됐나요? 네. 눈 감고 준비 시작. 드세요. 잘 버틴다. 오, 오래 버티는 참새 같아, 참새. 그래. 귀여운. 자, 우리 지수 학생은 21초 버텼어요. 시작. 어우, 이 악바리들 정말. 뭐 이거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아. 아, 진짜? 3초 나왔어요. 쉽지 않아. 미만이신 분, 근육 나이가 60대 이상. 그리고 자 10초 이상 15초 이하까지는 50대. 20초 이상 40대. 25초 이상 30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튼튼하려면 30초 이상을 버텨야 되는데 아무도 30초 이상을 버티신 분들은 없었어요. 이제 아까 보니까 그 피부 나이가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아까 우동생이 보니까요. 30대 정도?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단백질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피부 탄력에 중요한 콜라겐도 단백질의 일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단백질이랑 콜라겐은 구조가 달라서 우리가 이런 피부 탄력까지 같이 신경을 쓰신다면 단백질과 콜라겐을 함께 섭취하시는 게 이제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20에서 60대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저분자 콜라겐이 포함이 돼 있는 순수 유청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를 했을 때 4주 만에 피부 수분량이 증가를 하고요. 각질은 감소했어요. 그리고 섭취 8주부터는 피부 탄력도 개선이 되었다고 하고요. 12주부터는 눈가주름까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와. 너무 기뻐하셨겠네. 사실 우리가 콜라겐을 함께 섭취를 했을 때 또 다른 중요한 이제 이득 효과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근육 얘기를 오늘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사실 근육을 잘 쓰기 위해서는 힘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힘줄은 80%가 콜라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육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여기를 같이 지탱해서 매달아주는 힘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럼 근육 역시도 제 기능을 못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콜라겐이 풍부하게 있는 힘줄이나 인대 기능도 같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콜라겐이 부족하면 힘줄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끊어지기까지는 어렵겠지만 손상을 받기는 쉬워지겠죠. 두 가지 줄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좀 두꺼워 보이는 줄이 20대의 힘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이 움직이거나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힘줄을 이렇게 당겨줘도 다시 제자리로 복원이 되죠. 복원이 잘 되죠. 네. 탄력이 좋으니까. 이게 이제 20대 때 탱탱한 힘줄이다라고 보면 나이가 이제 보고 들어요. 싶지가 않아. 그렇죠? 갑자기. 한 60대에서 사구면. 70대 정도의 힘줄은 일단 콜라겐이 빠져서 보기에도 좀 얇죠. 얇네. 근데 지금 뭐 오징어채 아니에요? 오징어채 같아요. 자, 이것도 똑같이 한번 당겨볼게요. 당기면 툭툭. 잘못하면 끊어지겠다, 진짜. 그렇죠. 콜라겐이 이런 것들 이어주는 탄성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콜라겐이 부족하니까 힘을 주면 얘네들이 이렇게 늘어났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손상을 받거나 끊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콜라겐이 힘줄에만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네. 연골에도 있고요. 앞서서 치주골에도 있어서 우리 구강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치주골이 약해진다?
우리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작 기능이 약해지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치매까지도요? 그래서 이 단백질과 더불어서 콜라겐의 섭취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콜라겐이 많이 먹는 것보다 체내에 흡수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체내에 잘 흡수를 시키려면 일단은 피부에 있는 콜라겐과 유사한 구조, 그리고 크기가 아주 작은 저분자 콜라겐을 선택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 크기가 작은 저분자 콜라겐을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단백질과. 저기 그러면 우리가 순수 유청 단백질이잖아요, 이것이. 그럼 고르려면은 어느 기준을 가지고 고르는 게 가장 좋을까 싶어요. 저 사실 제품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좀 팁을 드리자고 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콜라겐도 좀 함께 섭취하는 게 중년 여성들한테는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아서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이중 기능성 제품인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증받은 제품인지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섭취할 때 또 주의사항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단백질 하루 권장 섭취량은 본인 체중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성인 기준으로는 50에서 한 70g 정도를 드셔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다 드시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몸에서는 흡수되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3끼에 거쳐서 나눠서 먹으라고 하고요. 순수 유청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중에 한 20g 정도. 하루에 20g 정도 드시는 걸 제일 권장을 하니까 이 정도 양을 좀 맞춰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추출을 할 때 우유와 대두에서부터 추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유나 대두 관련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겠죠. 또 임산부나 수유부, 내가 기존에 지금 약을 먹고 있는 만성질환자다 할 경우에도 의사와 함께 충분히 상의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동물성과 식물성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더 똑똑하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 지수야? 오늘 같이 수업해 보니까 언빌리버블. 갑자기? 선생님, 저 수업 잘못하셨어요. 못 믿겠대요. 수업 완전 잘못하셨어. 안 믿겠대.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니까. 그럼. 재밌는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귀에도 쏙쏙 들어오고 아주 더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아주.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야, 근데 어떻게 너는 똑같냐? 우리 한 10년 넘게 안 봤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주름이 늘고 있어가지고. 주름이 이제 서서히. 누구도 피해갈 수 없잖아요. 주름이 나타났다면 본인의 건강 상태를 좀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꾸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지? 건강을 표현하는 지표가 되기도 해요. 주름이 많으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와. 먹는 것도 제가 좋아하는데요. 이게 얼굴에 굉장히 좋거든요. 양배추 좋은 성분이 얼굴에 싹 들어가게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이 양배추의 성분 중에 하나가 유황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번질번질하고 좀 기름이 많이 도시는 분들, 과도하게 피지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피지 분비량을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좋은 천연팩이에요. 스마일이즈 굿!